자, 형님들 오늘도 물브랑 느바 들어가기 앞서서 아프리카로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겠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경기 볼티모어 대 토론토인데요. 코빈 번츠랑 베리오스 정도면은 양 팀에 상당히 우수한 선발 투수들이 나오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뭐 눈에 들어온 거는 올 시즌에 볼티모어의 이 번즈가 영입이 됐습니다만 2.83으로 물론 시즌 출발이 나쁜 건 아닌데요. 올 시즌에 여러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번즈 정도의 이런 특급 에이스, 메이저리그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에이스인 번즈가 조금 더 분발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 일단 최근 두 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6.1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실점이 적지는 않습니다. 켄자한테도 5.2이닝 3실점, 미로키한테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생각만큼 번즈의 출발이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점들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좀 피홈런도 직전 경기는 안 맞긴 했지만 그 전에 5경기 연속으로 피홈런 맞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베리오스도 원래 이제 4월 달에도 아메리칸 리그에서 거의 방어율이 손꼽히는 선수였었죠. 근데 최근 3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한테 3.2이닝 8실점으로 엄청나게 안 좋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 그리고 올 시즌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나 있어요. 베리오스가 홈에서는 0.87, 원정 4.39. 아주 이제 좀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얘가 원래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던 거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나 보인다. 통상 170 타석이니까 되게 많이 상대를 했는데 2할 9푼 5리 정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번즈 같은 경우는 47 타석 동안 2할 괜찮은 편이죠. 근데 이게 번즈가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투구를 했는데도 지금 2연패 중이거든요. 둘 다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했는데 그게 번즈 경기마다 볼티 빠따가 4만타밖에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 물론 뭐 이거는 득점 지원 같은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운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그래도 꽤나 까다로운 상대이기도 하고 내일 양팀 다 빠따가 시즌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컨디션 OPS가 저는 그래갖고 일단 번즈 대 베리오스의 최근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필라델피아한테 한 경기밖에 안 털린 거거든요. 남은 경기들은 죄다 퀄스급의 피칭을 해줬으니까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토론토가 최근에 빠따가 좋아지기는 했으나 뭐 번즈가 토론토한테 샘펀이기도 했었고 저는 이거는 볼티 쪽으로 보는 게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볼티가 1.4 정도면 나는 배당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네. 다음 디트로이트 대 마이애미 경기. 자, 맷 매닝이 작년에 이제 디트로이트의 선발 한 축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이닝을 뛴 것은 아니었고 올 시즌도 지금 이제 4월달 초반에 조금 나왔었는데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시즌 방울 4.24 정도였는데 지금 뭐 휴식 기간도 꽤나 길었었고 5월 1일 이렇게 등판을 한 다음에 한 경기를 또 걸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등판이 꾸준하지는 못하는 매닝이다. 뭐 내용 같은 거 보면 포심 그냥 적당히 던지고 그냥 뭐 재구도 볼넷도 많이 안 주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딱히 크게 두드러지는 면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이너리그 등판 같은 거 보면 5월 5일날 그때 뭐 5이닝 2실점 정도로 마이너리그 정도는 뭐 가뿐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편이다. 그 전에도 그냥 뭐 리앱 등판 때도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반면에 이제 식스토 산체스는 옛날에는 엄청난 유망주였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자기 관리 같은 것들이 실패를 하면서 구속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4년 전에는 거의 한 평균 98마일을 던졌는데 시즌 지금 구속이 95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인 슬라이더도 아마 이거보단 나아졌을 텐데 거의 뭐 4할 근처로 쳐맞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양팀 다 선발이 조금 의심스러운 경기이긴 한데요. 식스토 산체스가 직전 경기는 조금 그래도 한편이야. 근데 잘해봤자 4이닝 2실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있고 마이애미가 불펜도 올 시즌에 그렇게 좋지도 않은 편이기도 하고 내일 또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한다. OPS도 시즌 평균치보다 아주 좋게 찍히는 편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디트로이트 쪽을 좀 좋게 볼 것 같고 요즘 마이애미 경기가 굉장히 오바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얘네가 뭐 잘 칠 때도 있고 많이 처맞을 때도 있고 뭐 그래갖고 저는 한번 오바 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 불안한 편이고 DT 승의 오바 정도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대 템파베이 경기. 크로포드랑 애플린이 붙는데 커터 크로포드는 올 시즌 아주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내고 있죠. 최근 3경기 동안은 6이닝 4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아주 못한 건 아니긴 한데 시즌 초반에 0점대 방어를 보이던 거에 비해서는 이닝은 더 먹는다. 하지만 실점이 그만큼 느른 부분도 있다. 최근 2경기 동안은 홈런도 2방이나 연속적으로 좀 허용을 하면서 살짝 이제
그 아주 좋았던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거에서는 약간 내려온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잭 애플리는 늘 그렇듯이 볼넷 관리는 아주 우수해요. 지금도 48이닝 동안 볼넷을 4개밖에 안 줬어. 시즌 방어도 3.75.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 뭐 화사한테 6이닝 5실점, 천사한테 5이닝 5실점, 그리고 개막전에 토론토한테 5.2이닝 6실점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은 애플린도 작년에는 제가 땅볼 유도 비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즌 땅볼 비율이 40%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는 50%가 넘었는데 그 정도로 본인이 원하는 투구가 아주 잘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애플린 같은 경우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늘 있어 왔는데 올 시즌도 홈에서는 2.84, 원정 4.76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실점이 다소간에 많아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 둘 다 좀 상대팀 타자들에 대한 맞대결 지표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먼저 애플린이 63타석 동안 보스턴 애들한테 3할 4리로 쳐맞았고요. 그리고 크로포드는 54타석을 160으로 상당히 잘 막은 편이다. 그래서 상대 타자들에 대한 이런 상대 전적도 크로포드 쪽이 좋고 저는 일단은 그래서 보스턴 쪽을 좀 좋게 볼 것 같기는 하네요. 보스턴의 이제 주력 불펜들이 연투에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보스턴은 좀 조기에 이 경기를 템파베이를 좀 밟아 놔야 된다. 그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 보스턴이 요즘에 보면은 언더게임이 상당히 많아. 이거는 보스턴의 빠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스턴이 코너 웡 정도 말고는 딱히 뭐 데버스도 아주 눈에 들어온 수준도 아니고 홈런도 예년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 보스턴이 요즘 빠따가 좀 말 안 듣거든요. 템파베이도 뭐 최근 5경기는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고 해가지고 양팀 다 최근 5경기는 빠따가 좀 별로예요. 또 보스턴이 작년에는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 상당히 잘 치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은 썩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원정 타율이 좋기도 하고 저는 한번 언더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매츠 대 필라델피아 경기 머나야랑 산체스가 붙는 경기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둘 다 이렇게 신뢰는 별로 없어. 이 경기가 기준점이 7.5인데요. 뭐 양팀 다 요즘에 좀 호투를 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머나야는 그 켄자한테 한번 3.2이닝 8실점 이렇게 당한 거 말고는 최근 경기도 그냥 적당하게 해주고 있기는 해요. 5이닝 2실점, 4.2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기는 하고 산체스도 3이닝 5실점, 5이닝 4실점 이렇게 하다가 직전 토론토를 7이닝 2실점으로 잘 막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 분위기나 시즌 방울 자체는 양팀 다 꽤나 낮은 친구들이긴 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머나야가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굉장히 약한 면모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면은 물론 상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38타석밖에 안 하긴 했는데 피안 타율이 4할 6푼 9리에 달한다. 그야말로 필라델피아 애들한테는 개처 맞았다는 소리거든요. 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 머나야는 다소간에 필라델피아한테는 좀 조기에 얻어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조금 들었었고 뭐 그냥 산체스는 2할 5푼 정도니까 평범한 편이죠. 그리고 내일 매치는 이렇게나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는 빠따가 말을 듣지 않는 편이기도 하다. 이게 매치가요.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닌 게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빠따 편차가 매우 심하거든요. 홈에서는 2할 8리인데 원정은 2할 6푼 7리야.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빠따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매치가 홈에서는 못 치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쪽 배당이 꽤 괜찮아요. 이건 아무래도 산체스가 다른 필라델피아 선발진에 비해서는 좀 못 믿을 만한 애다.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머나야도 필라델피아한테 약한 부분도 있고 저는 필라델피아 쪽에다가 오바 한번 이렇게 꽂아보도록 할 텐데요. 뭐 양팀 다 뭐 특히 필라델피아 쪽이 최근 10경기 동안은 7.5 기준으로 오바가 7번이나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오고 최근 5경기 연속으로 7.5 정도는 오바 찍고 있기도 하죠. 필라델피아는.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랜타 대 시카고 컵스. 자, 이마나가가 나오죠. 이마나가가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페스트볼을 바탕으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 근데 좀 이제 요즘에 마츠이 유키도 그렇고 이 일본산 투수들이 점차 조금 메이저리그에서 처맞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걱정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마나가의 포심은 정말 공략하기 어려운 구종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구종같이 1등인 그런 포심 페스티벌을 가지고 있는 이마나가고 레이나르도 로페즈도 요즘에는 실점이 조금 많아졌어요. 최근 2경기 동안 5이닝 3실점, 5.1이닝 2실점 조금 이렇게 볼넷도 많아지고 뭐랄까 실점도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갓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시즌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1.53으로 아주 좋고 그래서 양팀 투수도 모두 다 지금 1점대 방어를 보이고 있는 두 투수들의 대결이에요. 최근 애틀랜타의 빠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애틀랜타 빠따 엄청 부진하죠. 최근 10경기 중에 9번이 7.5 기준으로도 언더였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데 내일 더구나 시카고 컵스는 요즘에 시컵이 빠따가 꽤 괜찮았었거든요.
최근 5경기 중에 두 자릿수 안타 친 게 3번이나 되고 이렇게 좋았었는데 내일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빠따가 좀 곤두박질을 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수한 선발 간의 대결이다. 그래도 로페즈 쪽이 조금 더 이제 위태위태한 면이 있는데 내일 시카고 컵스 빠따는 하락세인 편이고 에트레 빠따 뭐 이렇게 내일 뭐 그나마 조금 회복세라고는 하는데 요즘에 에트레 빠따는 정말 안 좋은 편이고요. 이마나가가 한번 어떻게 보면 고비죠. 애틀랜타라는 아주 불빠따를 상대를 하니까 약간 고비기는 한데 요즘 애틀랜타 빠따 모양새를 보면은 저는 그냥 언더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시카고 컵스 프렌도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마나가의 이런 역투를 좀 믿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커 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화싹 대 워싱턴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작년에도 그렇고 이 플렉센이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 설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플렉센이 최근에 5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아주 갑작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한 2022년 그때의 모습으로 좀 돌아간 것 같은데 어쨌든 플렉센이 요즘에는 상태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트레버 윌리엄스도 지금 1.96 방어율이 아주 우수합니다. 올 시즌에 그냥 딱히 크게 털린 경기가 아예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닝만 조금 더 먹어주면 워싱턴의 가히 에이스라고 할 만하다. 요즘에 워싱턴 선발진들이 꽤나 잘해주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죠. 트레버 윌리엄스가 그 워싱턴 선발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 트레버 윌리엄스가요 56타석 동안 2할 2푼 9리로 굉장히 잘 막아준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다. 근데 이게 문제는 선발들은 잘해주는데 최근에 빠따도 사실 마음에 좀 안 들고 최근 5경기 동안 6안타, 9안타, 8안타, 4안타, 5안타로 부진한 편인데 이게 야수들이요 실책이 8경기 동안 15개나 저질렀어요. 경기당 그러니까 2개 정도 저질렀다는 소린데 그냥 리그에서 중위권 정도의 수비력을 보이던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여기 보면 이제 디펜시브 런 세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수비력으로 몇 점 정도를 막았다. 리그 평균은 이제 0점 정도 되고 평균 대비 어느 팀이 좋은 수비팀이고 어느 팀이 안 좋은 수비팀이냐 이런 건데 워싱턴이 원래는 상위권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실책들을 바탕으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평균 이상급이었는데 그래도 이 최근 들어서 실책이 많아지면서 마이너스 10까지 시켰거든요. 워싱턴의 수비력이 상당히 좀 오락가락한 수준에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는 해. 저는 그래도 한번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렉센도 요즘 좋고 트레버 윌리엄스 물론 뭐 아주 클래스가 좋은 투수는 아니다. 기복도 심하고 그렇긴 한데 올 시즌 활약 자체는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화싹이 내일 빠따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화싹은 뭐 리그 꼴찌 빠따 팀이고 좋아져봤자 OPS 0.7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러키 대 피츠버그 경기. 이 경기는 사실 좀 배팅하기 싫은 경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콜린 레아 이 친구에 대한 좀 뭐랄까 분석이 어렵다. 가진 공 같은 것들 봐도 그리고 뭐 이런 좌타자 우타자 상대라든지 홈이나 원정 경기, 낮 경기, 밤 경기 모두 다 그냥 크게 변하지 않는 투수야. 올 시즌은 방어를 3.29로 좋게 지키고 있기는 한데 그냥 대부분의 이런 뭐랄까 스플릿 스탯들이 한 4점대 초중반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미러키가 워낙에 좀 선발 자원이 없어서 레아가 지금 한 3선발 정도 맡아주고 있는데 그냥 원래 기대치는 4선발 5선발 정도 투수죠. 반대로 미치 켈러는 피츠버그의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올 시즌은 제러드 존스 같은 친구들의 활약이 아주 밀린 모양새가 있습니다. 시즌 방어율 4.41이고 요즘에는 그래도 직전 경기를 천사한테 9이닝 실점으로 완투까지 꽂아주면서 아주 좋기는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경기력을 꾸준하게 보이지는 못한다는 거. 올 시즌도 2경기 연속으로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6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그냥 별로 못하거든요. 요즘에 켈러는요. 더구나 이 미치 켈러는 이렇게 애들한테 82타석을 상대를 했는데 3할 3푼 3리로 안 좋았다. 콜린 레아도 뭐 이치오공 정도면 훌륭한 건 아니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오바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아. 뭐 이거 피츠버그 주력 불펜들이 연투에 빠진 것들 그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뭐 이제 아쉬운 거라면 피츠버그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리그 꼴찌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피츠버그가 한창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최근 경기들은 6안타, 7안타, 11안타, 8안타 시카고 컵스 그때 스틸 상대했던 경기는 5홈런 치기도 하고 빠따가 그래도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좋아졌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 경기는 오바 보고 있기는 한데 사실 8.5 오바 보는 거 이거 되게 안 좋은 그런 예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다음에도 텍사스 대 클리블랜드도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젠이 제가 직전 경기 때 오클랜드 상대로 원래 상대 전적이 아주 좋은 선수였다 그랬는데 그 오클한테 6이닝 2실점
부진했었죠. 많이 흔들렸었고 테너바이비도 올 시즌 출발이 괜찮았었는데 최근 두 경기 동안 5이닝 6실점, 4이닝 4실점. 천사랑 디트로이트라는 이런 빠따가 그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팀들한테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는 그냥 양팀 다 선발 투수를 못 믿겠다. 언제 잘하고 언제 못할지 모르겠다. 이 로렌젠도 저번에도 이제 오클한테 좋다고 했는데 그 경기 털렸었고, 내일도 로렌젠이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35타석 동안 1할 9푼 4리로 괜찮았단 말이야. 근데 믿지는 못하겠고, 더구나 요즘에 텍사스 빠따가 콜로라도와의 시리즈도 그렇고 쿠어스에서도 그렇게 못 쳤는데 5안타 8안타 9안타에 그쳤는데 이 새끼들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텝 같은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오클랜드 경기입니다. 아리게티랑 스트리플링. 일단 이 아리게티라는 선수도 휴스턴이 지금 그 선발 공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랜스 맥컬러스 그냥 거의 뭐 잊혀진 투수 같고, 그리고 뭐 루이스 가르시아도 지금 수술대에 올랐고 어퀴드도 못 나오고요. 뭐 그런 상태여 갖고 휴스턴이 워낙에 지금 선발에 공백이 많아갖고 올렸었는데 지금 5경기 나와갖고 21.1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고 피안타 30방, 볼넷 13방, 그냥 WHIP가 2.0이 넘어갑니다. 그런 놈이어가지고 그냥 아리게티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상대팀 쪽이나 오바보는 게 괜찮아요. 근데 오클랜드 선발이 내일 스트리플링 한참 괜찮게 해주다가 직전 경기 텍사스한테 1.2이닝 11실점을 했거든요. 이 모양 요꼴이다 보니까 스트리플링도 그래도 괜찮게 해주는 것 같더니 크게 한번 털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 경기도 그냥 오바 정도 보는 게 나쁘진 않아요. 요즘에 오클랜드 빠져도 많이 좀 올라왔고 특히 얘네가 자랑하던 불펜도 크게 망가지기도 했었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다만 이제 스트리플링이 휴스턴 애들한테는 못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통산 48타석 정도 상대를 해가지고 2할 상대는 괜찮게 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휴스턴이 카일 터커가 거의 뭐 매경기 홈런을 치는 그런 포스고, 요르단 알바레즈도 슬슬 올라오죠. 그리고 뭐 싱글턴 같이 신인 이런 타자들도 올려 쓰고 있기도 하고, 휴스턴 빠따는 슬그머니 살아나는 셈입니다. 오클랜드는 작년이랑은 다르게 그래도 완전 노답팀에서는 괜찮아진 면에 속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바 쪽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 아리게티를 너무 만만하게 봐가지고 오클 프렌까지도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어. 오클 프렌이 1.6 정도면은 뭐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네. 그냥 휴스턴이 올 시즌 출발이 좀 안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휴스턴은 15승 25패 팀이고 오클랜드는 19승 23패 팀이니까 사실 팀 이름 가리고 보면은 휴스턴 대 오클랜드? 휴스턴은 늘 이제 월드 시리즈 컨텐더급 팀이었는데 오클랜드? 작년 생각하면 사실 얘네들 오클 프렌 보는 게 어렵기는 한데요. 근데 올 시즌 현평 보면은 나는 오클랜드 한번 그냥 프렌 한번 봐보고 싶네. 그 정도 생각은 들고, 저는 오바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최근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6번, 8번씩이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오바도 내봄직은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천사 대 세인트루이스. 내일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가 리버라토레가 나오거든요. 이 친구 작년에는 몇 번 선발로 이제 좀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올 시즌은 거의 이제 멀티이닝 자원 혹은 불펜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일단 리버라토레를 믿을 만한 형편은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길게 던진 기억이 없다. 그런 것도 얘기만 하고, 호세 소리아노도 뭐 구속이야 잘 나오는데, 구속은 매우 잘 나온 선발에 속하는데 그냥 시즌 방어 4.32. 얘도 그리고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심해요. 지금 홈에서는 11.42, 원정 1.82. 홈에서는 천사 홈투수다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다만 근데 여기는 또 양팀의 빠따도 의심스럽고 선발 투수들도 그냥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원래는 요즘에 세인트루이스가 그래도 한창 못하던 골드 슈미트도 여전히 못하기는 한데 어쨌든 무안타행진은 끝냈고, 놀란 고먼이라든지 뭐 카슨 이런 애들도 무안타행진을 끝내긴 했었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2경기 연속으로 12안타 11안타 이렇게 쳐주기는 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는 해가지고요. 나는 그냥 선발 투수도 만만하고 오바 보고 싶기는 하네. 리버라토레도 못 믿고, 그리고 이런 주력 불펜들도 2경기 연속 연투를 했거든요. 세인트루이스도 이제 잘하는 불펜이랑 못하는 불펜 차이가 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편이고, 천사는 불펜 거의 꼴찌급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저는 오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애틀 대 캔자 경기. 자, 이제 조지 컵이랑 싱어가 없습니다. 올 시즌도 여전히 볼넷은 많이 안 줘요. 작년에 뭐 리그에서 가장 볼넷을 안 준 투수였으니까.
올 시즌도 볼넷은 잘 안 주고 있는데 지금 막 깔끔하게 아주 잘 막는 듯한 양상은 아닙니다. 일단 털린 경기 3.2이닝 8실점, 4이닝 5실점, 그리고 직전에 5이닝 4실점으로 위닝스포트 한데도 안 좋았었고 그냥 좀 오락가락이 좀 있어요. 시애틀의 커비가 캔자스시티 애들한테는 33타석 동안 3타사로 안 좋았다고 하고, 반대로 그 캔자의 싱어는요 93타석 동안 시애틀 애들을 2할 2푼 6리로 잘 틀어 막았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내일 커비는 다소간의 상대 전적은 안 좋고 싱어는 좋은 편이다. 이 싱어는요 얘도 그 통상 그런 건 있어. 원래는 원정에서 약한 투수였는데 올 시즌은 그런 것들도 발견이 잘 안 되고, 제가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같이 이제 합을 맞추는 포수 살바도르 페레즈랑 할 때는 5.09로 안 좋았는데 페르민이랑 할 때는 막 0.77이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시즌이 거듭되면서 페르민과의 이런 합도 그냥 적당한 정도로 맞춰지고 있기는 합니다. 올 시즌에는 이제 이 싱어 같은 경우는 원래 얘가 좀 곤두박질 치는 게 심했어요. 특히나 이제 재작년에 2022년에는 거의 뭐 캔자 에이스였잖아요. 근데 작년에 싱커가 특히 말을 안 들으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매년 2020년에는 플러스 6, 그 다음 해는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는 플러스 4, 작년에는 마이너스 12, 그러다가 올해는 또 플러스 9로 이 싱어의 싱커가 아주 요동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어쨌든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한다. 지금 이제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패스트볼을 뿌린다는 투수가 일단 이마나가, 그리고 이제 뭐 글래스노우, 코빈 번즈의 커터, 그런 공들인데 싱어의 이런 패스트볼, 싱커가 플러스 9라는 거는요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싱어가 올 시즌에 활약이 좋다는 소리고, 피안타율도 보면은 1할 8푼 6리, 그 다음으로 많이 던진 슬라이더도 1할 8푼 6리, 이런 식으로 싱어의 공이 지금 제대로 상대 타자들을 조져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이 경기 캔자스시티의 프렌까지도 내다보고 있고, 캔자 프렌이 1.47 정도니까 배당은 별로긴 한데 생각보다 저는 이 싱어를 믿을만 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양팀 다 뭐 불펜은 꽤나 썼고, 그리고 내일 이제 기준점이 7.5인데 저는 뭐 커비가 일단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고, 요즘에 캔자가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6푼 7리고 그 최근 6경기 동안 12안타, 9안타, 12안타, 7안타, 8안타, 11안타, 장타는 별로 없는데 꽤나 잘 쳐줍니다. 난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해갖고 저는 오바도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오바에다가 캔자 프렌 이렇게 보는데 진짜 좀 약간 더 욕심을 낸다면은 저는 캔자의 일반승도 한번 내다보고 싶기는 하네요. 다만 이렇게 내일 우한투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는 썩 좋지가 않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캔자 프렌의 오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디 바스켓이랑 다코다 허슨이 붙는 그런 경기인데, 이게 콜로라도가 여태 계속해서 홈에서 경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 5경기 12안타, 14안타, 10안타, 14안타, 7안타 이렇게 치면서 3할 2푼 6리였어요. 물론 이거는 쿠어스였고, 내일은 이제 또 다시 또 샌디에고 원정 페코파크로 가는데, 페코파크는 또 투수한테 유리한 구장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일 과연 콜로라도 빠따가 과연 말을 들을지 그런 것들은 걱정거리긴 합니다. 다만 이 콜로라도가 올 시즌은 딱히 홈발을 그렇게 많이 받는 시즌은 아니었다. 최근엔 홈에서 잘 쳤지만은 그전에는 홈에서 타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OPS도 그렇고. 오히려 올 시즌은 엄밀히 따지면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더 빠따가 좋은 모습을 보인 시즌이긴 했다. 그런 것들은 얘기할만 하고, 내일 선발 투수 랜디 바스켓스나 다코다우스는 모두 다 딱히 뭐 칭찬할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다코다우스는 얘도 그 이제 몰리나 바를 봤던 투수에 속한다. 세인트루이스 시절에는 몰리나랑 함께 할 때 3.00 정도로 몰리나 바를 봤던 투수고, 부시 스타디움에서 2.88, 원정으로 나가면 5.00 이런 식으로 타 스타디움에서는 별로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도 할 만하고요. 랜디 바스켓스도 이제 지금 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그냥 별로 못해요. 얘 말고 다른 투수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걔는 괜찮게 하는데, 랜디 바스켓스는 썩 성공적인 이런 착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내일 이렇게 샌디에이고 빠따들이 최근에 좀 빠따도 하락세고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별로 안 찍힌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 또 다코다 허슨도 샌디에이고 애들한테는 약한 면모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면은 다코다 허슨이 샌디에이고 애들을 65타석 상대를 했는데 3할 6리 정도로 썩 좋지는 않았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글쎄 그냥 이 경기도 사실 배팅할 맛은 안 나요. 뭐 선발도 그렇게 둘 다 어느 한쪽 신뢰하기 어렵고, 콜로라도 최근에 잘 쳤는데 그거는 쿠어스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맛은 없는 경기인데, 샌디에고가 요즘에 다저스 상대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보면 꽤나 응집력도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떠올라갖고, 저는 쿠어스를 빠져나온 콜로라도, 그리고 못 믿을 만한 투수인 다코다 허슨이다. 그냥 샌디에고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근데
이게 뭐 샌디에고의 일반승 배당도 1.36밖에 안 되고 가려면 마헨에 가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몽고메리랑 애쉬크래프트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라고 저번에도 얘네 둘이 맞대결을 했었고 그때는 신시내티의 홈이었는데 몽고메리가 7이닝 2실점 호투를 해주면서 잘 버텼습니다. 저는 뭐 몽고메리에 대해서 맨날 좋은 평가만 했었어요. 올 시즌에는 이제 다소간에 삼진 잡는 능력이 조금 아쉽고 방어도 4.70 정도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다저스한테 3이닝 6실점 한 거 정도는 용인해줄 만한 것 같고 신시내티 타자들을 직전 경기 때 7이닝 2실점으로 잘 묶었다는 것들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일단은 몽고메리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애쉬크래프트도 가진 공이 아주 우수하다고 했었죠.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못하다가 7월달 들어서는 아주 잘했었다. 방울 2.58 정도로 아주 우수했었고 지금 시즌 방울 3.86 정도인데 보니까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심해요. 저는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 신시내티 홈구장이 쿠어스 다음 가는 빠따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애쉬크래프트가 홈에서는 7.47 원정에서는 1.50 정도로 아주 편차가 큰 편입니다. 내일도 이 체이스 필드에서는 애쉬크래프트가 조금 더 좀 실점이 적을 만한 요소는 있다. 이런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고 저는 일단 언더 쪽 생각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우는 쪽은 애리조나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신시내티가 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런 한마디로 한 점차 승부에서 이게 어떤 팀들의 성적이 좋았냐 그런 건데 리그에서 이렇게 한 점차 승부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팀이 신시내티입니다. 9번이나 한 점차로 1승 8패였다. 그러니까 한 점차 승리가 한 번, 한 점차로 패배한 경기가 8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신시내티는 접전 양상에서는 약한 편에 속한다. 뭐 애리조나는 6승 5패 정도네요. 그래도 신시내티보다는 좋고 결국엔 양팀 투수 모두 다 좀 괜찮은 선발 투수여가지고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불펜도 애리조나가 많이 아꼈고 이런 기록들도 애리조나 쪽에 웃어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저는 애리 쪽에다가 언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다저스 경기 조던 힉스랑 케빈 스톤이 붙는데 사실 화려한 거는 힉스 쪽이죠. 힉스가 올 시즌에 선발로 나섰는데 제구력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그래서 좀 성공적인 연착륙을 했다. 다만 최근 두 경기 필라델피아한테 4이닝 4실점 콜로라도한테 쿠어스에서 5이닝 3실점 정도로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최근 두 경기는 실점이 많아진 모습. 그래서 힉스도 지금 방어율이 2.30으로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긴 하다. 어쨌든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땅볼 유도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그 투수 친화적인 홈구장답게 힉스가 홈에서는 1.50 원정 3.3 이 정도로 홈에서는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 스톤이 시즌 초반에 이제 그 뭐랄까 스프링 캠프에서 아주 활약이 좋았잖아요. 삼진도 많이 잡고 그랬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3경기는 7이닝 실점, 6이닝 실점, 7이닝 실점 아주 잘 털어막아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팀 선발들 둘 다 꽤나 봐줄만한 애들이다. 그래갖고 일단 언더를 좀 찍고 싶어요. 내일 뭐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나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빠따가 또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다저스도 최근에는 엄밀히 말하면은 빠따가 다소간에 조금 하락세인 편이다. 오타니도 그 2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못 치다가 직전 경기는 빠지기도 하고요. 최근 다저스가 7경기 동안 5안타, 9안타, 5안타, 6안타, 4안타, 5안타, 4안타 이렇게나 빠따가 말을 안 듣거든요. 다저스가 생각보다 상대를 조져놓지는 못하고 있는 편이고 샌프란시스코 빠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최근에는 조금 좋아진 편이긴 한데 그냥 이런 애들이어가지고 일단 언더 보고 있고요. 7.5여도 저는 한번 다저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선발도 저는 어느 정도 또이또이라고 보고 힉스가 사실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고 스톤은 오히려 상승세여 갖고 선발은 또이또이라고 보고 빠따 결국에는 다저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해보면서 저는 다저스 쪽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 이 경기도 다저스의 일반 세배당 1.39여가지고 갈라면은 마헨을 가던지 해야 되는데 요즘에 다저스 빠따 이 새끼들 과연 마헨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는 뭐 7.5라서 언더도 좀 무섭기는 한데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리블랜드가 저번에 한번 보스턴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2차전이었나? 근데 직전 경기는 이 클리블랜드가 사실 보스턴한테 별로 한 게 없었어요. 그냥 보스턴은 야투율 51.3% 찍고 3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38% 정도면은 그런 좀 평범한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를 클리블랜드가 도노만 미첼을 거의 아무도 못 도와줬었어요. 뭐 오코로나 맥스 트러스의 3점도 안 터졌었고 그나마 르버트가 조금 해주긴 했는데 역부족이었었다.
이게 클리블랜드가 이날 야투도 42.9%, 3점 33.3%. 그냥 미첼 말고는 도와줄 친구가 없어. 많이 외로워 보였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스턴 쪽 보는 게 편해. 보스턴에 오늘도 핸디값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보스턴 보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마음은 편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클리블랜드가 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직전 경기도 보스턴이 엄청 막 화력이 대폭발하고 그런 날은 아니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보스턴 쪽을 누르는 게 마음은 편하다, 그런 말씀만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언더오버 상으로는 뭐 지금 그 전에 두 경기가 전부 다 이제 206점 정도는 우습게 뚫었단 말이죠. 직전 경기는 199점밖에 안 나긴 했는데, 그냥 저는 뭐 느바는 가볍게 임하겠습니다. 그냥 보스턴 마행 가면은 속편할 것 같고요. 206.5는 오바 한번 생각해보고 있기는 해요. 얘네들이 직전 경기가 199점밖에 안 나왔는데 이날 클리블랜드 야투시도 84개, 보스턴 야투시도 80회 이 정도였는데, 그 전의 경기들도 215점, 뭐 212점 이렇게 났던 경기들이 전부 좀 야투시도 수는 비슷했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오바 찍는 게 여기도 마음 편하겠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댈러스 대 오클은 저는 그냥 아예 패스하고 싶은 정도예요. 얘네들이 댈러스가 지금 의외로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어. 오클라호마가 어쨌든 서부 전체 1등 팀인데 댈러스가 이 확연하게 그 트레이드 이후로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다. 워싱턴이나 개포도 영입후에 되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 뭐 시즌 막바지라든지 클리퍼스와의 시리즈 생각하면은 댈러스가 상대팀이 3점이 엄청 터지는 경우, 그럴 때는 좀 패배를 했었어요. 근데 오클라호마가 지금 지난 두 경기 동안 첫 경기 이후로는 3점이 3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도 보면은 이 오클라호마가 30개밖에 못 던졌고 10개밖에 안 들어갔다. 야투율도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었었고요. 스가가 31득점을 찍긴 했지만은 다른 친구들이 아주 잘 도와준 편은 아니었다. 그냥 3점 슛 시도 자체를 댈러스가 잘 억제를 했다. 그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어빙이 수비적으로 힘을 쏟는 게 정말 흔치 않은데 요즘 어빙이 수비 힘을 쏟아주는 모습, 그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는 어빙이 또 22득점, 그전 경기는 어빙이 되게 사실 공격으로는 뭐가 없었잖아요. 수비를 잘해줬는데 직전 경기는 어빙이 22득점이나 또 기록을 해줬고, 또 PJ 워싱턴, 제가 여러 차례 그 댈러스가 돈치치나 어빙에 가중되는 공격 부담이 매우 심하다. 특히나 돈치치는 지금 무릎 부상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럴수록 사묵션이 활약을 해줘야 된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라든지 이런 PJ 워싱턴이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워싱턴이 그전에는요 그 클리퍼스와의 시리즈도 20득점을 넘긴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15득점도 넘긴 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두 경기 동안 PJ 워싱턴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야투 시도도 팀에서 가장 많고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사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워싱턴을 막아줘야 되는 제이덥 같은 애들이 사실 피지컬 쪽으로 워싱턴한테 그렇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워싱턴이 본인의 이런 그 포지션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꽤나 잘해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엑스팩터 같은 부분이죠. 이게 그동안에 못 보였던 모습인데 댈러스의 이 워싱턴이 두 경기 연속으로 잘해줬다. 사실 뭐 시즌 활약을 생각하면은 연속으로 잘해주기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오클라호마의 수비가 전반적으로 좋다고 합니다만은 홈그레는 어쨌든 센터를 상대를 해야 되고, 제이덥은 워싱턴을 상대를 하는데 일단은 피지컬에서 조금 밀려. 그리고 이 팀의 최고 수비수인 도르트는 돈치치를 막아야 되고요. 스가도 수비가 괜찮은 선수인데 어빙을 막아야 되고, 디디 가드치고는 아주 좋은 이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은 수비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싱턴을 막으려고 도르트 같은 애들 붙이다 보면은 돈치치가 살아나게 될 거고, 약간 오클라호마가 지금 지금 워싱턴을 상대할 만한 친구가 마땅치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댈러스가 워싱턴 사용을 아주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뭐 댈러스가 홈이고 뭐 그런 거는 생각이 나는데요. 상위 시드의 이런 역습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네소타한테 첫 두 경기를 모두 패했지만 그 뒤에 두 경기를 모두 다 잡아내기도 했다.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오클라호마가 언제 잘해도 안 이상해. 제가 뭐 이런 것들 맨날 보여드리는데, 오클라호마는 지금 플레이오프 내내 수비 전반적으로 전체 1등 팀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 오클라호마가 댈러스를 쌈쌈하고도 안 이상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분석하는 게 무서워요, 요즘에 느바는. 개인적으로는 쳐서는 양상이 좀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뭐 내놓을 만한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진짜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오클라호마가 한 경기 정도 이렇게 좀 맞춰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양 팀의 요즘 뽐새를 보면은 이게 언더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별로 예측을 하고 싶지 않은 시리즈입니다, 사실은요. 그냥 바르셀로나 경기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소시지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약한 면모가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승리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아마 없을 거야. 그 정도로 엄청 이 소시지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승리를 한 지 오래됐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이게 리그 프리메라 리가 기준으로 홈팀 원정팀인데, 원정팀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원정 누캄프에서 소시지가 승리한 게 언제냐,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2023년 작년에 승리를 하기 전에는 쭉 보면 여기 오른쪽에 소시지가 불 들어오는 게 거의 안 보여요. 쭉 가면 그냥 계속 바르셀로나가 홈에서만큼은 소시지를 맨날 두드러 팼거든요. 메시의 시대, 호나우딩요의 시대, 바르셀로나의 뭐 피구 시대, 이럴 때도 보면은 소시지가 바르샤를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원정에서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만큼은 소시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펴왔다. 그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딱히 오늘 소시지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게는 안 봅니다.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레체 대 우디네세는요, 지금 양 팀의 리그 상황을 보면은 세리에아가 지금 우디네세는 앞으로 3경기 남았거든요. 사실 오늘 경기 만약에 우디네세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강등권 탈출입니다. 물론 위쪽 팀들 간의 이런 차이가 많이는 안 나요. 이제 베로나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근접했다 그런 식으로 보는데, 어제 이런 하위권 팀들이요 전부 다 패배를 했거든요. 이미 강등이 확정된 살레르니타나를 빼면은 이번 라운드에서 베로나, 칼리아리, 프로시노네, 엠폴리, 사스올로까지 전부 다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레체라는 그래도 해볼만한 상대랑 붙고,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디네세가 그 전에 지금 이렇게 3연패를 하다가 뭐 인터밀란, 로마한테 패배했는데 최근에 볼로냐랑 나폴리랑 비겼어요. 이 무승부 볼로냐와의 경기부터 여기부터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감독이 누구냐? 파비오 칸나바로거든요. 네, 파비오 칸나바로가 이제 우디네스의 감독직을 맡아가지고 지금 2번이나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볼로냐랑 나폴리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를 이렇게 좀 무승부까지 거뒀는데, 오늘 레체와의 경기도 일단은 레체는 그 올 시즌 내내 말씀드린 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심하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원정에서 사스올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게 사스올로 이렇게 2번 잡은 거 말고는 레체가 원정 승리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만큼 레체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좀 뚜렷한 편인데, 홈에서 우디네세를 맞이한다. 우디네세가 갈 길이 바쁜 건 알겠는데, 글쎄요, 저는 물론 우디네세 가진 자산은 높게 평가합니다. 뭐 사마르치 같은 아주 밸류가 높은 친구도 있고, 비올이라든지 같은 뭐 슬로베니아 듀오도 있고, 또 로렌조 루카 같이 장신의 이제 이탈리아 포워드, 이런 친구들도 많이 괜찮은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나는 레체 원정에서 우디네세가 올 시즌 보여준 거 생각하면 그냥 이 경기도 무승부 찍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디네세가 역배가 아니라 레체가 역배예요. 아무래도 우디가 감독 바뀌고 볼로냐랑 나폴리랑 비기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레체 프렌도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리그 3경기 남았는데 우디네스랑 이렇게 오랫동안 세리에에서 살아남았던 팀이 강등권에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잡을 것 같다, 이 생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내지 좀 더 안정적인 거라면은 레체 프렌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랑 몬자가 붙는데, 양 팀 다 그렇게 큰 이 경기에 달린 건수는 없어요. 피렌체는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 피렌체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좀 진출 어렵다고 봐야 돼요. 6컨을 우승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몬자 역시도 올 시즌에 제가 중위권에서 나름대로 단단한 팀이다. 토리노, 제노아, 몬자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남은 매치업들 간에서 몬자가 노릴만한 부분도 없고, 그냥 단순합니다. 이 경기가 원정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 경기도 딱히 큰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오바 정도? 빈첸조 이탈리아노 감독 체제에서 피오렌티나가 꽤나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점수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들도 조금 했었고, 그 카스트로벨리 같은 애들도 이제 복귀도 하고요. 특히나 피오렌티나의 경기력은 벨로티를 이제 임대 영입한 이후부터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납니다. 해결사으로 또 벨로티가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오바를 보는데, 이렇게 몬자가 원래 뭐 단단한 팀이다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수도 꽤나 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뭐 긴 생각은 안 들고, 배당 같은 것들도 솔직히 마음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몬자도 쉽지는 않은 상대여가지고, 저는 간단히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